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소아기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대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 톤으로 시작했을까요?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5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6개월 전부터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네 하는 정도의 증상이 있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며 계속 미루셨다고 해요.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췌장암 3기였거든요. 그분이 결과를 들으시고 하신 첫 마디가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돌아요. 선생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달랐을까요?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췌장암은 조용한 암이라고 불립니다. 마치 소리 없이 다가오는 그림자처럼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늦게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조기 발견 방법들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어떤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충분히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축적한 모든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생생한 정보들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고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숫자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췌장암은 암 사망률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시나요? 5년 생존율이 겨우 13% 정도예요. 그럼 희망이 없는 건가요? 하고 절망하실 수도 있지만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일기에 발견되면 생존율이 40-50%까지 치솟습니다. 무려 4배 이상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조기 발견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까? 3년 전 일입니다. 45세 회사 간부였던 박모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본인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가족력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았던 거죠. 검사에서 1.5cm 크기의 작은 종양이 발견됐어요. 증상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소화도 잘 되고 체중도 그대로고 통증도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조기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얼마 전에 정기검진 차 오셨는데 선생님 정말 다행이었네요. 만약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면 정말 아찔해요. 하시더라고요. 정말 소름 돋는 말씀이었어요. 만약 그분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면 지금 여기 계시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왜 췌장암은 이렇게 늦게 발견될까요? 췌장의 위치 때문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 위장 뒤쪽에 숨어 있어요. 마치 몸속 깊은 동굴에 숨어 있는 것처럼 문제가 생겨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는 무서운 별명이 붙었어요. 소리 없이 다가와서 어느 순간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의학이 발전하면서 희망적인 변화들이 생기고 있어요.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한 검사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어떤 분들이 더 주의 깊게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도 명확해지고 있어요.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만 잘 받으셔도 조기 발견의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고위험군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는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부모, 형제, 자매 같은 직계 가족이라면 위험도가 2-3배 높아져요. 유전적 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둘째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병이 생겼거나 기존에 잘 조절되던 당뇨가 갑자기 악화된 경우예요.
이건 췌장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셋째는 만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췌장에 염증이 있었다면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져요. 넷째는 흡연자입니다. 담배는 정말 무서워요. 췌장암 위험을 2-3배나 높여요. 지금이라도 끊으시는 게 좋아요. 다섯째는 심한 비만이 있는 경우입니다.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이라면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위험 요인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40세부터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안전한 건가요?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위험도는 낮지만 완전히 안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췌장암 환자의 90% 이상이 실제로는 가족력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선생님, 췌장암 초기 증상이 뭔가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뚜렷한 초기 증상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이게 바로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죠. 하지만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미묘한 신호들이 있어요.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복부 불편감이에요. 명치 부근이나 왼쪽 상복부에 뭔가 묵직하고 불편한 느낌이 계속돼요. 통증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그냥 불편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등으로 뻗치는 느낌이에요. 마치 등 쪽에서 누군가 손으로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소화불량이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2-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두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소화 장애예요. 평생 소화가 잘 됐던 분이 갑자기 소화불량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메스꺼리고 전체적으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요.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은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거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량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6개월 동안 5kg 이상 빠진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식욕도 없어지면서 체중이 줄어든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네 번째 신호는 당뇨병의 갑작스러운 등장 또는 악화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단서예요.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의 약으로 잘 조절되던 당뇨가 갑자기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면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해요. 다섯 번째 신호는 황달이에요. 눈의 흰 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대변색이 회백색으로 변해요. 이건 비교적 늦은 증상이지만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해요. 여섯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혈전이에요. 다리가 갑자기 붓고 아프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생기면 혈전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췌장암이 있으면 혈액이 응고되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다른 질병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만으로 췌장암을 진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2-3주 이상 지속되거나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절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케이스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0대 초반의 남성분이었어요. 3개월 동안 소화가 안 되고 복부가 불편하다고 여러 병원을 다니셨어요. 위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했는데 특별한 이상 없다는 말만 들으셨대요. 그런데 체중이 계속 줄어들고 증상이 더 심해져서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3기가 되어 있었어요. 만약 처음 증상이 시작됐을 때 췌장 검사도 함께 받았다면 완전히 달랐을 텐데 지금도 그 일이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평소와 다른 느낌이 계속된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그럼 정확히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제 실제로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언제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현재 의학에서 사용하는 췌장암 진단법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밀해졌어요. 1cm도 안 되는 작은 종양까지 발견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조형 증강 복부 CT예요. 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예요. 조형제라는 특수한 약물을 혈관에 주사한 후 CT를 찍으면 췌장의 혈류 상태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1cm 이상의 종양은 거의 100% 발견할 수 있고 주변 혈관이나 다른 장기로의 침범 여부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공명 영상인 MRI와 MRCP라는 검사예요. MRI는 CT보다 더 세밀한 영상을 제공해요. 특히 MRCP라고 하는 자기공명 췌담관조 영술은 정말 혁신적인 검사예요. 췌장에서 나오는 가는 관들의 변화까지 볼 수 있어서 아주 초기의 변화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시경 초음파인 EUS라는 검사예요. 이건 정말 정밀한 검사예요. 입을 통해 내시경을 12지장까지 넣고 그 끝에 달린 초음파로 바로 옆에 있는 췌장을 관찰하는 거예요. 5 정도의 아주 작은 종양도 발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바늘로 조직 검사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다른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EUS에서만 보인 7종양을 조기에 발견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네 번째는 혈액 검사로 종양 표지자를 보는 것이에요. CA19-9라는 수치를 주로 봐요. 하지만 이건 좀 복잡해요. 췌장암이 있어도 정상일 수 있고 췌장암이 없어도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보다는 치료 후 경과를 추적하는 데 더 유용해요. 다섯 번째는 PET-CT예요. 암세포가 당분을 많이 소모한다는 특성을 이용한 검사예요. 전신을 한 번에 검사해서 다른 곳으로 전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의심 증상들이 2-3주 이상 지속될 때 복부 CT나 MRI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고위험군의 경우는 훨씬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40세부터 시작해서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발병한 나이보다 10년 일찍부터는 더 자주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새로 생긴 당뇨병 환자, 특히 50세 이후에 당뇨가 생긴 분들은 6개월에서 1년마다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만성 췌장염 환자분들도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해요. 검사 주기는 위험도에 따라 달라져요. 고위험군은 6개월에서 1년마다, 중간 위험군은 1년에서 2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 번 검사해서 이상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정기적으로 계속 추적해야 해요. 제가 조기에 발견한 환자분들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였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6개월, 1년 후에 작은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위험도를 확실히 낮출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금연이에요. 이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에요. 흡연이 췌장암 위험을 2-3배 높인다는 건 수많은 연구로 확실히 증명됐어요. 담배를 끊으면 10년 후에는 위험도가 비흡연자 수준까지 떨어져요.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본 지금 이 순간 끊으세요. 어려우시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도와드려요. 두 번째는 건강한 체중 유지예요. 비만은 췌장암 위험을 1.5에서 2배 높여요. BMI 25 이상이면 체중 감량을 시작하세요.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니까 한 달에 2-3kg 정도씩 천천히 감량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이 권장돼요.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이 좋아요.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 염증을 줄여서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췌장암 발생률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네 번째는 똑똑한 식단 관리예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게 좋아요. 반대로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는 줄이세요. 특히 베이컨,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은 가능한 피하시고요. 튀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도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5번째는 절주예요. 과도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나중에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6번째는 당뇨병 철저 관리예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목표 수치에 맞춰 철저히 관리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7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이에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켜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세요.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췌장암을 100% 예방해 준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위험도를 낮추는 거지 완전한 예방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생활 습관 관리와 함께 검진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과 SNS에 췌장암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정말 많아요. 40년간 현장에서 일해온 의사로서 이런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첫 번째 위험한 오해는 특별한 음식이나 건강보조식품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 음식을 먹으면 췌장암이 예방된다는 식의 정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까지 특정 음식이나 건강보조식품이 췌장암을 예방한다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균형 잡힌 식단이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특정 음식이 췌장암을 막아준다고 믿고 검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위험한 오해는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췌장암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고위험군이라면 증상이 전혀 없어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세 번째 위험한 오해는 가족력이 없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췌장암 환자의 90% 이상이 가족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도가 높아지는 건 맞지만 없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네 번째 위험한 오해는 젊으면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췌장암은 주로 50-60대에 발생하지만 30-40대에도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5번째 위험한 오해는 종양 표지자가 정상이면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CA19-9 같은 종양 표지자는 췌장암이 있어도 정상일 수 있고 없어도 높을 수 있어요. 이것만 믿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돼요. 가장 위험한 오해는 민간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의존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완전히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요. 초기 췌장암으로 수술하면 완치가 가능했던 분이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을 시도하시다가 6개월을 허비하셨어요. 그 사이에 암이 진행되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정확한 의학 정보는 반드시 의료진을 통해 확인하시고 인터넷이나 SNS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절대 맹신하지 마세요.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조기 발견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췌장암은 분명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예요.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작은 종양도 발견할 수 있게 됐고 수술 기법도 훨씬 정밀해졌고 치료 성과도 계속 향상되고 있어요. 제가 의사가 된 40년 전만 해도
췌장암은 정말 절망적인 질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완치도 가능해졌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가족력, 당뇨병, 흡연, 비만 등의 위험 요인이 있다면 40세부터 정기검진을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둘째로 몸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원인 모를 복부 불편감, 소화불량, 체중 감소, 새로 생긴 당뇨병이 2-3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셋째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세요. 금연,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이 위험도를 확실히 낮춰줍니다. 넷째로 정확한 정보만 믿으세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인터넷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질병이에요. 정기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의미가 있을 거예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확한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대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